없니? 그러면은 53쪽 7번, 9번, 10번 제풀이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즉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가장 유니크한 개념이 뭐였냐라고 하면 딱 한 게 있지. 분모의 유리화라는 개념. 그 외에는 모두 일반 문자식에서의 곱셈이랑 뭐 큰 차이 없었어. 나눗셈이랑.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럼 유리화를 하자. 유리화란 분모에 있는 무리수, 즉 제곱근을 그 제곱근만큼 한 번 더 곱하면은 유리수가 되니까 그만큼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해주는 거였지. 그럼 a 루트 6분의 2 루트 2를 유리화하면은 여기에 루트 6분의 루트 6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분수의 값은 변함이 없겠지. 그럼 얘는 그 결과 6a 2 루트 12라고 했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루트 12 같은 애들은 더 간단하게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은 완전히 빼는 형태가 아니니까 감점될 수 있다 했지. 그럼 6의 1분의 2루트 3으로 나오니까 4루트 3 되겠네. 그럼 약분하면 3의 2분의 2루트 3이네. 그게 9분의 2루트 3이니까 어렵지 않게 3a가 9, a가 3 나와야겠네.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유리화의 기본 마인드는 분모의 무리수를 적절한 무리수 곱해줘가지고 날려주는 거. 근데 분수 자체의 값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분자에도 그만큼 곱해줘야 된다. 오케이. 9번. 그러면은 넘어갈게. 자, ADHGH 그리고 DCEF가 다 지금 정사각형이래. 그럼 그 넓이가 54니까 한 변 길이는 루트 54, 즉 27 곱하기 2니까 3루트 6 되겠네. 한 변 길이. AD가. 루트 54니까.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루트 12는 더 이상 간단히 표현이 안 되네. 그러면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3루트 6 곱하기 루트 10. 그럼 3루트 60 더 간단히 60을 밖으로 하면 4 곱하기 15니까 2루트 15로 나와서 6루트 15가 되고 여기에 단위인 제곱센티미터까지 써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이 6루트 15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은 문제 없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번에는 지금 가로, 세로의 길이를 알려주고 부피를 알려줬는데 그럼 직육면체의 부피는 높이까지 주어져야겠네. 그럼 우리가 찾는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뭐 A라 하자. A라 하면은 부피는 구하는 방법이 가로 루트 30, 세로 루트 6 곱하기 A 한 게 24 루트 10이 나와요. 그럼 보니까 루트 30 곱하기 루트 6부터 간단히 해줘야겠네. 그치? 근데 루트 30은 루트 6 곱하기 루트 5니까 얘의 결과가 6루트 5 되겠지. 6루트 5 A. 그럼 그게 24 루트 10이니까 A는 어떻게 돼? 6루트 5분의 24 루트 10. 그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나눗셈 해주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눗셈 해주면 약분해서 4. 약분해서 루트 5분의 10이니까
간단하게 루트 2라고 쓰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4루트 2니까 우리가 찾는 높이는 4루트 2 cm.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자, 10번 외에 또 뒤에 질문이 있는 사람? 없으면 진도 나갈게. 자, 나쁘지 않았지, 숙제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크게 지장은 없었다고 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서 개념 1, 2는 끝냈지. 그렇지? 그럼 이제 개념 3하고 개념 4 나가자 일단. 자, 결국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되돌아보면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문자식에서의 같은 방법, 다항식의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했었고, 그리고 괄호가 있는 경우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 계산한 다음에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자 했어. 여기까지 뭐 별로 커다랗게 다른 건 없지. 시험이 피곤하니 프리노트를 이제 꺼내자. 자, 그 다음으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인데, 여기서 크게 사실 적을 거는 없거든. 1번은. 왜냐하면은 우리 그냥 복잡한 식의 계산할 때 항상 괄호 먼저 처리를 했었지. 괄호 먼저 처리를 했었어. 그러고 그 1번은 당연한 거지.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2번에서는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낸다.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내고,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 유리한다. 선생님 당연한 소리를 써놨네요. 당연한 소리를 써놨네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내고,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하자고. 그 다음에 주의하고 얘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에선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 후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덧셈 뺄셈. 요거만 적어두면 될 것 같아. 초록색으로 처리한 것만.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루트 안의 표현을 가장 간단하게 제곱인수를 꺼내서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덧셈 뺄셈 하자 했지. 하면 된다. 살아요. 뭐 적으라는지 보이니? 안 보일 것 같은데. 4번만 적으면 되겠지. 결국에는 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역시 혼합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지 제곱인 인수가 있을 때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내는 것과 분모의 무리수가 있을 때만 유리화해주자. 이 두 가지 마인드만 장착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우는 게 실수의 대소관계인데 얘는 정리를 해야 돼. 자연스럽게 우리 유리수에서도 봤던 건데 그것이 확장되는 거. 얘는 그래서 실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유리수의 대소관계가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리수의 대소관계가 확장된다. 그래서 둘이 뺐을 때 양수면 당연히 뺀 게 작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커요. 그 다음에 둘이 뺐을 때 0이에요. 둘이 같다는 거네.
둘이 뺐을 때 음수예요. 빼서 음수면 당연히 뺀 게 더 크다는 거지. 이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실수라는 것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 사실 부등식 할 때 유리수의 범위에서 부등식을 다뤘는데 그것이 실수의 세계에서도 그 부등식의 성질 여전히 만족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실에서. 알겠지, 채원아? 좀만 버티자. 네. 쉬는 시간을 좀 더 줄게. 계속. 그치. 보통 롯데월드 가면 한 2만 보 걸어서 오니까. 그치. 다 모든 근로자들이 오늘 거기 갔으니까. 비 와가지고. 아니 비 와가지고 밖에 재밌는 거 다. 그치. 그러네. 그거 못 찾겠네. 내가 한번 좀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썰 하나 풀게. 내가 롯데월드를 살면서 단 한 번 가봤거든. 에버랜드는 몇 번 가봤는데 롯데월드 처음 가봤어. 제 친구들은 가야지. 갔을 때 뭐였더라? 그 야외에 있어서 오늘 못 탔을 텐데. 야외 이렇게 갔는데 자이로 스윙인가 걔가? 네, 이름이 자이로 스윙 맞아요. 네, 그거 탔다가 멀미했어. 몇 년 전에 탔는데. 이제 놀이기구 못 타겠어요. 어릴 때는 막 탄 TX 이런 거 막 탔는데. 우리 엄마도 이제 어디 가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미나 이제. 옛날에 다 탔는데. 더블락스핀 이런 거 막 2번 타고 그랬는데. 그거 재밌어. 더블락스핀인데 그냥 안 돼. 재밌어. 이거 안 타봐도 말해서 재밌어 그거. 그러고 롯데월드 가서 해적공무 앞에서 사진 찍은 거 밖에 기억이 안 나. 그거 찍어주네 직원이. 그치, 그런 거 밥은 별로 맛없었던 거 같아. 맞아요. 막 떼어먹는 나왔는데 약간 사기쳤어. 에버랜드보다 집 가기 편하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버스 잘 다녀가지고 잠실이라. 자,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거든. 뭐냐, 이거 그냥 안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 네모 빡친 거 실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방금 우리가 봤었던 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 사실 같은 거지. 부등식의 성질이나 차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제곱근의 값을 이용하는 거. 제곱근끼리 관계가 즉 뭐야? 예를 들어 얘가 의미하는 바가 a도 0보다 커 b도 0보다 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a가 b보다 작아요 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였잖아. 이 말이야. 제곱근의 값을 이용하는 게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자. 알겠지? 프리노트에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판단해주면 돼. 제곱근이 나올 때는 제곱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면 둘이 뺐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게 보통 주로 많이 써. 그래서 1번이 되게 많이 쓰는 방법. 그래서 별표. 두실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 되게 요거를 많이 쓴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케이. 복잡한 식의 계산. 결국에는 여기서 더 메인인 건 두 실수의 대소관계 어떻게 비교하니? 빼봐. 빼서 음수니 양수니 0이니 이걸로 판단하자. 그 다음에 아마 처음 볼 거야. 이 개념 자체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개념을 배워본 적이 있니? 아마 다룰 일이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유한소수는 소수 부분 따질 것도 없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순환소수는 소수 부분을 따지기에는 소수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소수점 아래 부분이. 어려운 문제에서 즉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냐?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의 소수 부분을 합해서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중3에서는 내신 기출 많이 나는데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거든. 그럼 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뭐냐? 자, 세상 모든 실수는 세상 빼자 좀 너무 거창해 보입니다. 모든 실수는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얘네가 뭔데요? 라고 하면 정수 부분은 어떤 수의 정수인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파이라는 애 생각을 해보면 걔는 3.14, 15, 92 쭉쭉쭉 가지. 그럼 여기에서 정수 부분은 3이겠지. 소수점 위로 나와 있는 정수 3. 소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 수 빼기 정수 부분으로 생각하면 돼. 그 수 빼기 정수 부분. 뭐 당연하지. 정수 부분 빼고 남는 게 소수 부분이니까 그 수에서 정수 부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보통 어떤 거 물어보냐면은 예를 들어 이그젠플로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생각하면 얘 어림한 값이 1.414 이렇게 됐었지.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1이겠지. 1.414니까 정수 부분 1이고 소수 부분은 0.414 이 부분이겠지. 414 땡땡땡.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항상 소수 부분은 당구장 표시로 하자.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정수면 0이겠지. 소수 부분이 1보단 당연히 작겠지. 소수 부분이 1이 되면 그거 정수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점에 유의하자. 0 이상 1 미만이다. 그래서 특히 루트 3 같이 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찾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제곱근의 정수 부분은 예를 들어 루트 7 같은 애들을 생각할게. 얘가 어디 사이에 있니 생각하면 루트 제곱수 어느 것 사이에 있는지를 비교하자. 얘는 7이 9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지. 그럼 루트 9와 루트 4, 즉 제곱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 거. 아까 말한 3번 방법이야. 어느 제곱수 사이에 존재하는지 이걸로 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제곱근의 정수 부분 생각하는 거. 그럼 제곱근의 정수 부분 찾아서 그 정수 부분 빼주면 소수 부분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지. 그래서 결국에는 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수업 못할 뻔했네. 놀 뻔했네. 제곱근의 정수 부분을 찾는 방법. 그 루트 안의 수가 어느 제곱수 사이에 있나? 어느 제곱수 사이에 있나?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대로 뒤에 60쪽부터 봅시다. 대표 유형 되게 많네. 6개나 됐네, 남은 게. 3부터 보자. 자, 다음을 간단히 하지. 복잡한 계산이네? 이거 괄호 있으니까 괄호부터 분배해주면 되겠네. 루트 32 마이너스 2루트 6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분배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6이지. 그럼 루트 32는 4루트 2로 바꿔 쓰고 마이너스 2루트 6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더 간단히 하면 4루트 2 루트 2 더해 5루트 2 2루트 6에서 2루트 6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루트 6이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루트 6과 루트 2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무리수니까 더 이상 간단히 얘네끼리 계산할 수 없어서 마치 얘를 5a 빼기 4b처럼 받아들이라 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a는 5, b는 마이너스 4 둘의 합은 1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는 숙제 해오면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대표 유형 4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원이 잘 적고 있니? 자,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는 주의할 점이 A도 유리수야.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A가 유리수라는 거. 그럼 이 스타일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은 다 뭐뭐뭐가 유리수가 되려면 이라는 문제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유리수 파트 더하기 무리수 파트로 분리. 유리수 파트 플러스 무리수 파트로 분리하면 됩니다. 그럼 다 풀립니다. 자, 그럼 일단은 괄호가 있으니 분배해줘야겠지. 전개해보면 분배해보면 a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4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2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6 더 간단히 얘는 지금 a 루트 6 마이너스 24 루트 24는 2 루트 6이 되겠지. 그럼 얘 더 간단히 계산하면 a 마이너스 3의 루트 6 마이너스 6으로 쓰면은 앞에 게 지금 무리수 파트 뒤에 게 유리수 파트지. 근데 얘가 유리수려면 무리수 루트 6 앞에 개수가 즉 a-3이 0이면 되겠지. 즉 무리수 파트가 날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 3이 된다. 그래서 얘로 분리해가지고 무리수 곱하기 0임을 보이면 됩니다. 뭐뭐뭐가 유리수가 되려면 이런 유형은 다 유리수 파트, 무리수 파트 나눠서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의 개수, 무리수 곱하기 0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4-2를 1분간 풀어봅시다. 얘는 왜 풀어보게 시키냐? 중요해서. 중3들도 헷갈려해서. 시험 대비해보면.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 그래서 무리수 파트와 유리수 파트를 나누어 볼 것. 그리고 무리수 파트에서 무리수 앞에 곱해진 식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A값 찾아주면 되겠지. 거진 뭐 암산도 되겠지 거의. 익숙해지면은. 내 책에 풀어봐. 자, 봅시다. 답 뭐 나오니? 그치, 2분의 7 나왔지. 자, 이것도 보면은 유리수 파트, 무리수 파트 나눠보면 유리수 파트 2a 빼기 4, 무리수 파트는 7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2a 루트 3. 얘네끼리 모아서 써보면 2a 빼기 4 더하기 7 마이너스 2a의 루트 3. 얘가 무슨 수? 유리수가 돼. 그럼 여기에서 루트 3 앞에 곱해진 수가 0이어야겠네. 그럼 7 빼기 2a가 0, a는 2분의 7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더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은 대표 유형 5로 넘어가 보자. 자, 다음을 간단히 하자. 괄호가 있네? 괄호 있으면 괄호부터 해결하자. 근데 주의할 점이 지금 나눗셈이 있긴 한데 얘 크게 두 덩어리로 봐야 되지. 이 둘로. 그치? 이거 한 번에 잘못 계산하다가 틀립니다. 우리 다음 식의 계산할 때 많이 당해봤지. 실수하면서. 덩어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플러스에 따라서 덩어리를 나눠 생각해야겠지. 첫 번째, 루트 48 곱하기 루트 6분의 8이고 또 루트 얼마야? 48에 3 곱하면은 144지. 요거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98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2. 이제 좀 간단히 하기 편하네. 루트 6, 루트 48 분모분자로 만나면 루트 8 남으니까 8 루트 8이고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로 나오고 플러스 루트 49는 7. 그 다음에 얘 무슨 화 해야겠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2는 유리화해서 2분의 12 루트 2로 표현해줄 수 있겠지. 루트 2분의 루트 2 곱하니까 분모분자. 더 간단히 하면 루트 8은 2루트 2니까 16 루트 2 마이너스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루트 2. 그 결과 남는 건 10 루트 2 빼기 5가 남는다. 어렵지 않지? 결국에 바로 먼저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근호안의 표현이 가장
간단한 즉 제곱인 인수를 밖으로 모두 꺼낸 형태로 표현을 한 뒤에 같은 종류의 무리수끼리 덧셈 뺄셈 해주자 라고 했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 정도는 너희들에게 맡기고 계산이니까 대표 유형 6으로 갈게. 자 요거는 하나 적어가자. 문제집이라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A가 B고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은 A, B, C가 이러한 대소관계다. 이게 되게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처음 알려주거든.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A가 뭐 C보다 작아서 A, B, C 대소 세 개의 연달아 대소관계가 결정이 된다. 이거를 좀 유식하게 아는 척해서 말하면 이런 3개짜리 부등식을 삼각부등식이라고 하거든. 이름 자체는. 뭐 삼각부등식을 쓸 일은 없는데 아 이런 거 의미하구나 정도로 알아두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대소관계를 표현해보자. 결국 세수의 얘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세수의 대소관계는 둘씩 뺀 것끼리 비교해라 로 생각해주면 돼. 요건 적어두자. 세수의 대소관계는 결국 둘씩 뺀 것끼리 비교하라는 게 3번 다 해봐야 된다는 거야. A, B끼리 빼보고 B, C끼리 빼보고 C, A끼리 빼보고. 자, 하나씩 해보면은 A 빼기 B를 먼저 해보면 그것은 5루트 2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루트 2 더하기 1이지. 그럼 이거 간단히 해보면은 2루트 2 빼기 3 돼. 그럼 얘가 0보다 큰 이 장미는 0보다 큰 이 장미는 얘 0보다 작지. 왜요? 2루트 2가 3보다 작으니까. 왜요? 루트 8이 루트 9보다 작으니까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제곱근을 이용해서 하나는 그 제곱근, 근호가 씌워져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는 수일 때는 근호가 없는 수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똑같아지잖아. 양수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둘 다 루트 씌워서 비교하자. 우리가 말했던 3번 방법이 이거야.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알겠지? 그럼 어쨌든 0보다 작다가 결론이잖아. 둘이 뺀 게. 따라서 A가 B보다 작아. 첫 번째 결론이야. 두 번째 B, C끼리 빼보자. 그럼 B 빼기 C 해보면은 3루트 2 더하기 1에다가 4루트 3 빼기 2 해주자. 그럼 얘는 썩 좋지 않네. 일단 좋지 않아. 왜? 3루트 2 빼기 4루트 3 빼기 1이 돼서 얘 가지고 하기에는 복잡해. 일단 물론 하라면 할 수 있지. 4루트 3 빼기 1 얘네들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3루트 2는 아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네. 얘가 지금 3루트 2 더하기 3과 4루트 3 요 세 개 가지고는 보기 어렵지. 왜냐하면 지금 루트 안에 수가 다른 종류가 2개가 있어서 어려워. 얘는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킵을 해둬야 돼. 이런 조건은. 그래서 나머지 한 조건 a 빼기 c 해봐. a 빼기 c 해봐. 그러면은 5루트 2 마이너스 2에서 누구니? 4루트 3 빼기 2 해주면 누가 남아? 5루트 2 빼기 4루트 2 4루트 3 누가 크니 생각해보면 얘 밖에 5, 4를 각각 루트 안에 넣어보면 루트 50 빼기 루트 48이지. 그럼 0보다 크네. 즉 A가 C보다 크네. A가 C보다 크고 B가 A보다 크네. 그럼 얘네들은 C, A, B 순서로 캡 순서로 크겠네. 여기까지 다들 잘 발음이 안 돼. 다들 잘 적고 있니? 적었니 다? 적었니? 자, 그러면은 다 필기를 종료한 친구들은 6-2번 한번 풀어보자. 시간은 1분 정도 줄게. 예상으로 몇 점까지예요? 아마 곱셈 공식까지 나올 것 같아요. 활용 전, 곱셈 공식 활용 전에 그냥 곱셈 공식 정도 생각하고 왔어요. 77. 근데 솔직히 근데 어쩔 수 없어. 숙제가 많다는 건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솔직히 계산력 집중 연습 이거는 숙제도 아니잖아. 거의.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비겁한 변명이고. 쌍둥이 여고 유형도 하나씩 풀잖아. 어려운 유형들, 중요한 유형들 다 하고 가지. 그러면은 사실 스텝 3 개념 뛰어넘기 이거 10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한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막 나가면은 200개, 100개 그냥 내고 가야지. 유제 문제 안 풀어주고 개념만 알려주고 문제 풀어와 하면 되지. 그럼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 진도를 사실. 근데 처음 배우잖아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밥상은 차려놔야 너희들이 밥숟가락으로 떠먹을 거 아니야. 너네한테 쌀부터 씻어와라고 시킬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 말은 막 하고 있다는 게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 정도는 내가 네 줄을 깔아줘야 너희들이 이제 따라오겠구나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야.
고등부 가면은 기본적으로 숙제 100개 이상 나와. 파란관 가 있는 중3들 아마 너희도 갈 것 같긴 한데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희 정도 레벨 거의 100개씩 나와 한 번에 숙제씩. 물론 그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야. 자, 6-2번 풀어봤니? 뭐 나왔니 정답? 2번 나왔지. 자, 그럼 하나씩 비교해보자. 3이 루트 5 더하기 1보다 커요. 얘는 둘이 뺐을 때 몽땅 다 빼보자. 그러면은 3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1 하면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남지. 근데 루트 5가 2보다 크니까 얘는 음수겠네. 그래서 1번 틀려. 2번 얘는 루트 21에서 뭐 마3을 넘겨도 돼. 얘는 더 간단하게. 그러면은 루트 21이 5보다 작아요. 5는 루트 제곱해서 25니까 맞는 말이야. 2번이 정답이고 3번부터는 칸이 여기 적혀있다. 루트 7 빼기 루트 6 둘이 빼보면은 루트 7 더하기 2에서 루트 6 더하기 2를 뺐을 때 루트 7 빼기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지. 양수지. 루트 7 빼기 루트 6 루트 7이 더 크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틀린 말 4번. 얘도 다 넘겨보면은 7 빼기 3루트 5인데 좀 보기 어렵잖아. 7도 그렇고 3루트 5도 그렇고 각각 루트 안에 넣어봐. 그럼 루트 49랑 7이랑 같고 루트 9, 45잖아.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겠지. 그래서 4번도 땡. 5번은 둘이 뺐을 때 어떻게 돼? 8 빼기 루트 55인 거잖아. 8 빼기 루트 55는 루트 64 빼기 루트 65, 루트 55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5번도 땡.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7-1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왜? 직육면체 건너비 구하는 방법 알잖아. 직육면체 건너비 구하는 방법 알잖아. 앞면, 윗면, 옆면 다 더한 거에 곱하기 2였지? 그치? 그럼 얘 구해보면은 하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6짜리고 높이는 루트 3이고 하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6에 높이가 루트 6의 바닥이지. 얘는 앞면이라 생각할게. 편하게. 정식 명치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로가 루트 6, 세로가 루트 3인 옆면이 있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면을 찾아준 다음에 각각 얘네 넓이 구하해서 합한 다음 2배 때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둘 곱해보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6에 루트 3배 더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6에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6 이거의 중괄호 씌워서 2배지.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로 간단히 써주고 더하기 루트 18이니까 간단히 3루트 2 더하기 루트 6 루트 6 더하기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로 간단히 써주기. 그럼 3루트 2 3루트 2 3루트 2에
6하고 3이면 2배에 9 더하기 9루트 2네. 그러면은 얘는 결과 18루트 2, 18 더하기 18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단위까지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지. 자, 결국에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주구장창 시킨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뭐만 생각하면 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거의 절반. 그럼 윗변과 아랫변의 합을 제곱근의 계산으로 덧셈 뺄셈으로 이용해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5분 쉬었다 합시다.